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지만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충남경찰청 류근실 강력계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줄고 있다고 하지만 또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충남 지역 내 피해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작년 한 해 충남경찰청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네. 총 877건의 범죄가 발생을 하고 피해 금액은 약 304억 원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사 칭형이 301건 발생해 피해액이 약 156억 원, 대출 사기형이 576건 발생해 피해액이 약 147억 원으로 대출 사기형이 65.7%, 기관사 칭형이 약 3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50대가 25.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40대 18.5%, 60대 18.1%, 20대 17.7%, 30대 10.7%, 10대 청소년들의 피해도 4.4%로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피해자 성별 분석에 의하면 남성이 60.9%, 여성이 39.1%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디어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대국민 보이스피싱 범죄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90%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피싱범들의 범행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인들은 수시로 새로운 범죄 수법을 개발하여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등을 가장하여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아들, 딸, 지인을 사칭하여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의장 메시지를 보내 믿게 한 다음 금호를 편취하는 수법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피싱 범죄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각종 피싱 범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거에는 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높은 어르신들의 피해가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보면 이 연령대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세대의 피해도 적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피해자 연령층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 역시 피싱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주 피해자 연령층은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입니다. 네. 피해 현황이 이같이 분석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분들의 개인적인 경제 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환대출형, 저금리 신규 대출 상품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범죄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을 하면 피해자분들은 궁박함으로 인하여 범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말에 쉽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경찰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을 주요 민생 범죄로 보고 지금 집중 단속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또 예방 활동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을 하고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관내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팀을 운영을 하여 작년 한 해 동안 872명을 검거하고 7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만으로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이에 충남경찰청에서는 각 읍면의 스마트 마을 방송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례를 즉시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의 예방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들의 호응과 관심이 없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피싱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이나 전단지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그 피해 사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웃 간, 지인 간 공유하시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카드 배달이요? 의심스러운데? 네, 이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 좀 사례를 들어서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용카드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을 가장한 신용카드 배송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인들은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신청하신 신용카드가 배달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범인들은 홍길동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 또는 홍길동님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좀 이상하다라며 은근히 겁을 주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라는 이유로 해당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곳에 전화를 해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네. 이때 그들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네. 해당 카드사 담당 직원이라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전화를 받아서 홍길동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겁을 주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해 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네. 또한 홍길동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 모 검사에게 네.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미 범인들의 말에 겁을 먹은 대상자들은 그들이 보내준 URL을 클릭을 하고 네. 그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자는 홍길동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비공개 수사이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네. 발설하면 구속 수사한다. 라며 홍길동 명의의 구속영장을 보내는 등 네. 겁수를 줍니다. 이후 범인들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범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전화상의 말을 믿고 이 단계까지 끌려온 대상자는 10중 8구 범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들에게 제공하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피해를 당합니다. 네. 범인들은 배달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대상자 한 사람을 겁박하고 속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쉽게 속아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네. 신용카드 배달 빙자 보이스피싱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배달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대상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추하여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인터넷 주소를 소지를 하고 있다가 이를 전송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은근히 겁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미끼를 던지는데 대상자가 여기에 반응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네. 또 한 가지
범인들이 전송해주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범인들이 전송해주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이 악성 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 1332로 전화를 해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화는 금융감독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범인들이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 상대방을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근데 또 앞서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대출을 미끼로 한 이 피싱 범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또 불경기 속에 서민을 좀 두 번 울리는 그런 악성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 중에 65.7%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출 사기형 피싱 유형 중 하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며 전화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 것처럼 대상자를 속이고 대상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기존 대상자가 대출받았던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이를 어기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겁박하고 범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돈을 요구를 합니다. 네. 대상자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급히 돈을 마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범인들이 대상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는 대상자의 계좌가 아니라 제3자 명의 계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금을 상환을 할 때는 본인의 대출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야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서는 범인들이 보내주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면서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제3자 명의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상황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순간에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꼭 의심을 해야 한다라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환대출형 저금리 신규 대출 상품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경제적 내면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시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 고금리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저금리 대출을 찾고 있을 때 범인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을 하면 네. 쉽게 속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러한 범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말에 쉽게 속아 더 큰 피해를 입어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피해자분들의 생활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들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또한 범인들은 대환대출이 계약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겁을 주고 있는데 역시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타사에서 대출받는 행위가 기존 대출 행위에 대한 계약 위반일 수 없으며 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절대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겁을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요구하며 제3자 명의로 상환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 연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택배 배달, 또 청첩장이라면서 URL 링크를 보내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역시 다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명 스미싱이라는 범죄 유형입니다. 택배 배달,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의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주소가 전송되어 오는데 무심코 이를 클릭을 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아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고 네.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밖에도 좀 주의가 필요한 피싱 범죄 유형이 있을까요? 네, 최근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 연결된 대상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며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명의 구속영장을 보내주어 겁을 주고 은밀히 조사를 요한다는 이유를 들며 절대 보안을 강조하며 결국 돈을 빼내는 피싱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검찰에서는 절대로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사진 찍어 전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대상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절대 보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되어 왔거나 절대 보안을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네.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URL을 보내주며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싱 범인들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상자 명의 대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범인들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악성 앱, 원격 제어 앱 탐지 기능을 갖춘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시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해도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것이 또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일단 전화를 끊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경우든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주십시오. 네. 112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말에 반응을 하시면 그들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충남경찰청에서는 도내 15개 경찰서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